네, 안녕하세요. 초스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읽기 파트 문제 이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비문학 제시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비문학 제시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세트도 역시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추론 문제, 그리고 윗글을 바탕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겠습니다. 서술상의 특징은 뭔가 테크닉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제시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전통 묘기인 외줄타기를 보면 고개사가 양팔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면서 줄 위를 걷는다. 고개사의 이러한 행위들을 줄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다. 어떤 과학적 원리로 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관성 모멘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글은 뭔가 관성 모멘트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가 봅니다. 관성 모멘트를 이해하기 위해 관성의 의미를 알아보자. 관성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특성을 표현한 용어. 즉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으로 운동을 한다는 것이다. 관성이 크다는 것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 속도의 변화율에 해당하는 가속도와 주어진 힘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성립하고요. 비례 관계를 등호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비례 상수라는 게 사용되는데 힘과 가속도 관계의 비례 상수가 관성의 질량이라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야 된다가 아니라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습니다. 이 알겠다라고 하는 것도 100%, 200% 이해가 막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하면 다시 와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관성 질량은 힘의 크기와 그 힘에 의한 물체의 가속도의 비임을 알 수 있다. 즉 물체의 질량을 물체가 지닌 관성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 질량을 힘, 질량, 가속도의 상관관계를 통해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다. 예를 들어서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질량이 큰 차가 질량이 작은 차에 비해서 관성이 크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 변화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직선 운동일 경우와 같이 회전하는 물체도 회전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더라.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관성 모멘트라는 겁니다. 그럼 직선 운동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떤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전할 때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에서도 회전하는 물체도 회전 상태에 저항하는 성질이 있고 그것이 바로 관성 모멘트라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관성 모멘트는 직선 운동의 관성처럼 질량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관성 모멘트는 질량 자체보다 질량의 분포와 더 관련이 깊더라. 회전 운동을 하는 질량이 m인 어떤 물체를 생각해 볼 때 이 물체는 크기가 매우 작고 질량이 m1으로 같은 미세한 알갱이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점이라고 하는데 모든 m1의 합은 m이 되고요. 이 질점 각각이 갖는 관성 모멘트의 합이 물체 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나타낸다. 그렇군요. 그래서 점점점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쵸? 이 점점점점의 합이 m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점점 각각에 해당하는 관성 모멘트의 합이 이 물체 전체의 관성 모멘트가 되는 것이죠. 관성 모멘트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회전체의 질량을 곱한 값이다. 이렇게 관성 모멘트를 구하나 봅니다. 따라서 질량이 같은 물체라도 질점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면 관성 모멘트도 달라진다. 아까 질량의 분포와 더 관련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고개사가 양팔을 펴는 행동은 고개사의 질점 분포를 달리해서 고개사의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럼 질점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더 펴므로써 질점 분포를 달리함으로써
회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성 모멘트의 개념은 각 운동량 보존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각 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가 회전한 각을 의미하는데 각 운동량은 관성 모멘트와 각 속도를 곱한 값이다 라고 역시 각 운동량도 계산할 수 있고요. 각 운동량 보존이란 회전 운동 중인 물체의 각 운동량은 외부에서 회전에 영향을 주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더라 라는 겁니다. 회전 운동 이후 얼음판에 착지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회전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양팔을 지면에 수평으로 쭉 뻗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각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전 운동 이후에 팔을 쭉 뻗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회전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관성과 관성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읽어봤습니다. 결국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인 것이고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회전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회전 상태에 저항하는 성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76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게 뭐냐를 묻고 있는데 특정 개념을 제시한 후 개념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립하는 견해가 나오지 않았고요. 특정 대상의 장단점 비교, 그쵸, 효용성 우리가 제시문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죠. 특정 이론이 변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었고요. 특정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쵸. 실제로 계속해서 가던 대로 가려는 성질, 안 움직이려는 성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의 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정답 4번으로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 생각해 보시면 결국 이 글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4번으로 도출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대립이 뭔지 알고 있어? 비교가 뭔지 알고 있어? 통시적이라는 말의 개념을 알고 있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싶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글은 결국 관성과 관성 모멘트의 개념과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는 글이죠. 그럼 이 글의 전반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했다면 4번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 넘어가 보죠.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건데요. 보시면 외주를 타고 있는 고개사는 그의 균형이 무너지려고 할 때 팔을 접었다가, 아니죠, 균형이 무너지려고 할 때 팔을 접는 게 아니라 팔을 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 기억으로 고를 수 없겠고요. 니은 보시면 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졌을 때 가속도가 클수록 물체의 관성 질량은 작다. 그렇죠.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해서 2번 니은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타자가 야구 방망이로 스윙을 하고 있을 때 방망이의 각속도는 손으로 잡은 부위에서 멀어질수록 커질 것이다. 실제로 각속도는 제시문 한번 보시면 각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가 회전한 각을 의미하는데 각 운동량 보존이란 회전 운동 중인 물체의 각 운동량은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라고 했으니까요. 타자가 야구 방망이로 스윙을 하고 있을 때 방망이의 각속도는 그쵸, 실제로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그쵸, 멀어질수록 더 커진다가 아니라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디귿도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으로 고를 수 없겠습니다. 정답은 2번 되더라. 결국에는 추론이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점 살펴두겠습니다. 7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탐구 내용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건데요. 프리스타일 모터크로스는 오토바이 스포츠의 일종이다. 그렇군요. 모터크로스 선수가 점프대를 이용해서 역회전을 2회 수행하며 착지하려고 한다. 공중에서 회전하고 있는 동안 공기 저항 등에 의해 회전에 영향을 주는 힘은 무시하고요. 회전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주고 그쵸, 적절한 거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 이 또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만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
모토크로스 선수가 회전하는 동안 몸을 회전축에서 더 멀리 편다면 목표한 역회전의 수에 미치지 못하겠군인데요. 그쵸? 실제로 이렇게 펴게 되면 그만큼 회전 속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회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펴면 결국에는 그 회전 속도가 줄어들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공중에서 회전하고 있는 동안 오토바이 회전축의 안장 부분의 질점이 손잡이 부분의 질점보다 가군동량이 더 크겠군. 실제로 질점의 분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만 질점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으로 고를 수 없겠습니다. 디귿 보시면 오토바이와 선수의 전체 가군동량은 공중에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최대값을 보이겠군 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가군동량은 그 회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특별한 외부의 영향이 있지 않는 이상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어떤 경우에 최대값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말. 리을 보시면 등에 가방을 메고 같은 자세와 같은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다면 오토바이 선수 전체의 관성 모멘트는 가방을 메고 있을 때가 더 크겠군. 그렇죠. 결국 질량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제시문의 중반부 통해서 확인했으니까요. 당연히 제시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시면 정답 2번으로 확정할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질량이 더 크면 관성 모멘트가 더 크니까요. 리을은 맞는 말 되겠죠. 좋습니다. 결국 그쵸. 뭔가 이렇게 보기가 나오는 거창한 문제조차도 모든 문제는 일치에 불과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비문학 제시문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개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강점,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해의 강점과 약점이 결코 정답률의 강점과 약점은 또 아니더라라는 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읽어지는 정도 또는 뭔가 이 제시문에 대한 호감 정도,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와 별개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담백하게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만 시큰둥하게 확인하면서 읽으신다면 뭐 어떤 세트 자체를 무조건 드랍해야 된다거나 어떤 문제를 무조건 뭐 회피하기만 하거나 대충 찍고 넘어가거나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추실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것 읽으시고 푸는 것 푸는 연습을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뭐 1급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3+를 보통들 원하시죠. 그러면 3+를 받는 데 있어서 제시문 전체를 그냥 아예 드롭하는 전략은 독해에 아주 취약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하나를 몽땅 버렸을 경우 나머지 제시문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변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웬만큼 읽을 수 있는 건 읽고 풀 수 있는 건 푼다의 전략으로 연습하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